527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할 때 f0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우리가 이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이지만 피적분 함수가 적분 변수가 t이므로 t에 대한 식으로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전체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바로 변수가 x라고 했죠. 그 변수가 여기에 고춧가루처럼 끼어 있으면 이 식을 양변을 미분하고 싶어도 미분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926번에서 선생님이 설명했잖아요. 이것을 전개해서 이 x를 끄집어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 곱미분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양변을 미분해버리면 이 x-t만 고스란히 뭐한다? 없어지면 된다고 했죠. 그 내용을 모르는 친구들은 927번에 가서 선생님 내용을 참고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변을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그대로 양변을 미분한 자체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리고 우변은 미분을 해줘야 되겠죠.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되는지를 모르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926번에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까 바로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 항등식을 미분한 거예요. 그럼 이 식은 여전히 항등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미분만 했죠. x 이퀄 1을 대입하지 않았죠. 그런데 1을 대입해봤자 좌변과 우변은 항상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1을 대입해서는 여기서 건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식도 여전히 항등식인데 1을 대입했자 우리가 바로 성립하기 때문에 1을 대입해서는 건질 것이 없고 우리는 fx를 찾아야 되니까 이 식 자체를 다시 한번 미분해 보면 바로 피적분 함수가 t에 대해서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변을 이 식 자체는 x에 대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바로 fx가 이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럼 여기는 바로 6x-2가 되어서 바로 fx는 1차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F0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y절편이 마이너스 2를 의미하므로 이 문제의 정답이 마이너스 2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식을 이렇게 미분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x 고춧가루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곱미분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두세 줄을 더 적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증명을 해줬으니까 꼭 참고해서 이렇게 짧게 풀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x-t ft일 때만 그렇게 되고 다른 식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여기에 F 프라임 T가 들어오는 건 상관없어요. 아시겠나요? 나중에 나올 거니까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928번입니다. 함수 fx가 다음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할 때 fx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얘도 지금 좌변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이 x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x는 고춧가루가 바로 어디에 피적분 함수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를 바로 들어온 친구들은 926번을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926번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식을 양변을 미분해 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 자체만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고 했죠. 여기에 f 프라임 t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바로 t에 대한 식만 있고 여기에 x 마이너스 t가 곱해져 있을 때는 이 식 자체가 항등식인데 양변을 미분해 보면 미분한 결과가 어떻게 된다? 인테그랄 0에서 x까지의 f 프라임 t dt가 되고 그러면 우변은 바로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4x 세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항등식인데 미분해도 여전히 항등식이 된다는 거죠. 자, 대입에서는 좌변, 우변이 항상 같으니까 건질 것이 없고 이 자체도 대입하면 양변은 영영이 되어서 건질 것은 없죠. 그러면 이 식 자체도 여전히 항등식으로 다시 한번 양변을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되고 자, 우변은 바로 12x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f 프라임 x를 찾았죠? 그러면 fx는 바로 한 부정적분이니까 자, 여기에서 fx를 찾아보면 자, 바로 부정적분을 찾기 때문에 무엇을 미분하면 12x 제곱이 되겠습니까? 바로 x 세제곱으로 바뀌니까 바로 어떻게 돼야 되죠? 4x 세제곱이면 얘를 미분하면 바로 12x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반드시 무엇을 적분상수 c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F0이 마이너스 2라는 말은 바로 X에 0을 대입했을 때 상수, 바로 Y 절편이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fx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야지 조금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건데, 요 지금 정적분으로 적용된 함수를 반드시 암기해 놓은 상태에서 해야 되지, 이 x-t가 아닌 다른 식이 곱해져 있으면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929번입니다.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정적분호로 적용된 함수가 바로 이렇게 3차식이라고 하네요. 자, 이럴 때 다음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 929번을 바로 온 친구들은 반드시 926번을 참고해 주면 바로 이 식을 양변을 미분해 버리면 요 x-t만 없어지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꼭 참고를 하고 듣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바로 이 식은 항등식이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면 좌변은 미분한 결과가 마이너스 1에서 x까지의 바로 ft dt 이렇게 바로 미분한 결과가 되고 자, 우변은 미분을 하면 되니까 바로 6x의 제곱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자, 미분만 했죠. 그죠? 우리는 A와 B의 단식을 얻기 위해서 이 식은 항등식이니까 자, 바로 수치 대입을 이용하겠습니다.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대입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야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끝과 아래 끝이 같으니까 바로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식을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식 자체는 얘를 미분했죠. 항등식을 미분해도 이 식은 여전히 항등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 또한 바로 한 번 더 미분할 수가 있겠죠. 피적분 함수가 t로만 되어 있고 이 식 자체가 x에 대한 함수이므로 양변을 x로 미분하면 얘는 fx가 되고요. 그죠? 그리고 뭐가 된다? 미분하면 12x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fx를 찾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무엇을 한 번 더 대입하고 싶죠?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바로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6 플러스 a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a가 마이너스 6이면 여기가 플러스 6이니까 b는 그대로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바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A 값과 B 값과 그리고 fx를 찾아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F2는 얼마가 되죠? F2는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 되니까 24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묻는 AB-F2는 어떻게 되나요? A와 B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A와 B를 곱하면 24가 되고요. 마이너스 F2 또한 24가 되니까 24 마이너스 24 바로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왜 이것을 미분했을 때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친구들은 반드시 926번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 두었으니까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930번입니다. 자, 함수 fx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자, 이럴 때 이 함수가 x 이퀄 마이너스 3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8을 갖는다고 하죠. 자, 우리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이 적분 변수는 t이고 피적분 함수는 반드시 t에 대한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이 함수 자체가 x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x가 고춧가루로 끼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피적분 함수가 무슨 함수이기만 하면 연속 함수이기만 하면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아래 끝이 0이기 때문에 이 fx는 0,0을 지난다는 것. 즉, 이 아래 끝이 누구를 결정한다? x축을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x 이퀄 마이너스 3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8을 갖죠. 그러면 이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므로 바로 f 마이너스 3의 자, 도함수죠. f 프라임 마이너스 3이 무엇이 되어야 되고 0이 되어야 되고 f의 마이너스 3, 즉 함수값은 극대값, 극소값도 함수값이니까 f 마이너스 3은 얼마를 마이너스 18의 값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두 조건을 이용하여 AB의 관계식을 만들어내면 바로 연립방정식 처리하여 AB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식을 정적분으로 정의한 함수가 나오면 항상 미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맞죠? 좌변과 우변을 모두 다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바로 우면은 x만 t 자리에 대입해 주면 되죠.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f 프라임 x가 2차 함수가 되죠. 그러면 fx는 바로 몇 차 함수다? 바로 3차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 f 프라임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여기서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x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얘가 얼마가 되죠? 자, 9가 되는데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7이 되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되겠죠. 이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3a 마이너스 b로 이항해 버릴까요? 얘가 바로 마이너스 27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f-3의 값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의 바로 한 부정적분을 찾아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해버리면 우리가 부정적분을 찾아버리면 또 적분상수가 또 생겨야 되겠죠. 물론 적분상수를 그대로 처리할 수도 있죠. 무엇으로? 이 F0이 0이잖아요. 왜냐하면 윗끝과 아래끝이 같으면 되니까 대입법을 이용해서 여기에 F0이 바로 뭐가 된다?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fx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fx는 바로 얘의 한 부정적분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x 제곱은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되겠네요. 맞죠? AX는 무엇으로 표현하면 되나요? 2분의 AX 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B는 BX로 표현하고 잊지 말자. 적분상수 C가 되는데 F0이 0이죠. 바로 아래 끝이 0이면 위 끝에도 0을 대입해 버리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함수는 0,0을 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분상수가 0이 되어서 fx를 찾아냈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f-3의 값을 찾아보면 되니까 자, x 자리에 얼마를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7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27이 되고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바로 9가 돼 버리니까 플러스 2분의 바로 9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b가 되겠죠. 이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8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2분의 9a 마이너스 3b가 얼마가 되고요? 27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27이 되겠죠.
마이너스 27이 되어버리면 얼마가 된다? 자, 마이너스 35가 되어버리나요? 27이니까 얼마가 돼야 되죠? 45가 되어야 되죠. 27과 18을 더하면 45니까 마이너스 45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양변을 두 배를 해주면 여기는 9a가 되고요. 마이너스 6b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90이 되는데, 자, 3으로 약분해버리면 3a 마이너스 2b는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fx를 이렇게 부정적분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지만, 이 f-3을 직접 바로 여기에서 대입을 해버려도 돼요. 대입을 해버리면 바로 f-3은 인테그랄 0에서 마이너스 3까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얘를 그대로 우리가 무엇을 한 부정적분을 찾으면 되니까 자 부정적분은 마이너스 t의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2분의 at제곱 그리고 여기가 bt가 되겠죠. 여기에 바로 윗끝 마이너스 3 대입해서 아래끝 0을 대입한 걸 빼주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 정적분 값을 구할 때 0과 마이너스 3의 위치를 바꾸지 않아도 그 값은 같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7이 되니까 얼마 된다? 플러스 27이 되고요. 여기는 바로 플러스 2분의 9a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b가 되는데 이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용 자체가 여기 있는 거와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f 프라임 x를 가지고 이 fx를 한 부정적분을 찾아서 생각해도 되고요. 바로 f-3이 바로 무엇이 된다? 극소값이 되니까 이 자체 식에서 x자리에 바로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정적분 값으로 처리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식을 찾아냈잖아요. 그죠? 두 개의 A, B에 관한 관계식을 만들어냈으니까. 자, 여기에 3A-B 이꼴 마이너스 27을 적어둔 다음에 자, 3A와 3A가 같으니까 두 식을 뭐 해버리자? 빼버리자는 거죠. 빼버리면 자, 3의 3이는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b에서 플러스 b를 더해줘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b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27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러므로 b 값은 얼마를 갖는다? 3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B가 3일 때 A는 이 식에서 갈까요? 3A에다가 B가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그게 마이너스 27이 되면 바로 3A는 이항하면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24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A는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값 마이너스 8, B 값 3을 찾아냈으니까 두 수의 곱 A, B는 얼마 된다?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3, 8이 24가 마이너스 24가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931번입니다.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x 이퀄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럼 극소값을 갖는다는 말은 자, 이 피적분 함수가 다항 함수잖아요.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러므로 f 프라임 2가 바로 무엇을 갖는다? 0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식을 양변을 미분을 해버리면 f 프라임 x는 자 x만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x제곱 kx입니다. t 자리에 x를 대입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x 자리 2를 대입하면 4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이 되고 얘가 무엇이 된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K는 얼마 되나요? 마이너스 4가 이항하면 플러스 4가 되어서 자, 결론적으로 상수 K의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여기서 처리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함수 자체에 미분 가능한 함수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항 함수는 말도 조차도 없죠. 그런데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이 피적분 함수가 연속 함수이기만 하면 이 함수 자체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932번입니다. 자, 함수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함수 fx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극대와 극소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분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먼저 양변을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됩니다. 자, 이 함수는요, 피적분 함수가 다항함수로서 연속이죠. 연속 함수이면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미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f 플라임 x는 t 자리에 x만 바꾸어 주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도함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x값이 바로 미분계수 0이 되는 바로 극대극소의 값이 되겠죠. x-3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이죠. 또는 x는 얼마다?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동함수가 2차 함수니까 원래 함수는 3차 함수가 되겠죠. 3차 함수가 되니까 바로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가 되고 3에서 극소가 되겠죠. 왜?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끝이 위를 향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f 프라임 x를 가지고 fx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바로 부정적분을 취하면 되잖아요. 그럼 적분상수는 바로 여기서 자, 이 아래 끝이 0이니까 바로 x자리에 0을 대입해 버리면 위 끝도 0이 되어버리므로 자,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으면 0이 되어서 이 fx는 0,0을 지나는 그래프가 되니까 fx를 추론한 다음에 fx를 추론해 보면 x제곱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3분의 1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x가 되면 적분상수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럼 극대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극대값, 극소값은 3을 대입하면 극소값이 된다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자, 아니면 극대값을 계산할 때 여기에 그대로 무엇을 극대값을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정적분 처리해도 되고 자 극소값은 3을 대입해서 바로 정적분 처리해도 극대값 극소값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굳이 fx를 찾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 자 이 동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x 값은 바로 누구와 누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1과 무엇이 된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얘가 바로 f 프라임 x가 되니까 자, fx를 어떻게 그려줘야 되느냐? 자,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주고 도함수의 극소는 극대랑 극소는 원래 함수의 변곡점이죠. 부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네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한다. 따라서 fx 그래프는 증가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고 요 넓이만큼 뭘 한다? 감소를 하죠. 그럼 감소할 때 극소가 바로 뭐가 된다? 변곡점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fx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이유는 극대극소 둘 중에 하나만 구해버리면 요 넓이가 이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바로 극대와 극소의 차가 되니까 그죠?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 극대값 하나만 구하면 극소값은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이 마이너스 1의 극대값을 우리가 여기까지만 처리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fx를 구해도 되지만
f-1의 값을 직접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대로 정적분을 하자는 것입니다. 0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부정적분은 무엇이 된다? 바로 3분의 1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3t가 되겠죠. 얘가 얘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주면 되겠대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근데 2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2는 3분의 6이니까 바로 3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극대값이 바로 얼마다? 3분의 5를 찾았어요. 그럼 극소값을 찾을 때는 또다시 F3을 이용해서 인테그랄 0에서 3까지의 자,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자, 여기가 dt죠. 자, 여기가 dx가 아니라 dt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요 넓이를 우리가 직접 구할 수가 있잖아요. 6분의 공식 6분의 3이죠. 자, 요 바로 x 값의 차는 얼마가 되죠?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야 되니까 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구해줘야 되겠죠? 2차 함수가 바로 f 프라임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바로 6분의 4의 세제곱 얼마죠? 64가 되겠습니다. 자, 약분해버리면 2로 약분해버리면 3분의 얼마가 되죠? 3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요 넓이가 3분의 32니까 결론적으로 무엇? 이 극대와 극소의 요 높이차가 바로 얼마가 된다? 3분의 32가 되는 거죠. 3분의 32. 요게 바로 3분의 32가 되니까 이 극소값을 찾을 때는 바로 극대값 3분의 5에서 얼마를 빼버리면 된다? 3분의 32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가 되나? 3분의 27이 되나요? 따라서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거죠. 즉, 이 값을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도 마이너스 9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 넓이를 이용한 것을 가지고 극대와 극소의 높이 차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은 직접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처리해도 된다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극대값을 3배 하라고 했으니까 5가 되고요. 극소값은 그대로 더해달라. 마이너스 9가 되니까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보기 바랍니다. 933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x 이퀄 1에서 극대값 6분의 11을 가질 때 바로 fx의 극소값을 구해보라고 하죠. 자, 이 비적분 함수는 t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x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이 a는 상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숫자 1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f 프라임 x죠. 미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미분하면 그대로 t 자리에만 누굴 대입하면 된다? 바로 x를 대입하면 되니까 x-1, x-a가 되겠네요. 따라서 f 프라임 x를 0으로 만들어주는 x 값은 바로 누가 된다? 1과 누가 된다? a가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얘가 지금 2차, 통함수가 2차 함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1에서 극대값입니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바로 3차 함수, 원래 fx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1에서 극대값을 가지니까 여기가 1이 되고 극소가 바로 누구다? x가 a일 때다. 즉, 그러면 a는 1보다 큰 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fx를, 이 f 프라임 x를 뭐 한 다음에, 전개한 다음에 fx를 찾아주면 되겠죠. 부정적 분을 구해서. 그리고 f0은 어디 들어갑니까? f0은 0이 되니까, 바로 적분상수는 0이 되니까, 자, 앞에 932번에서도 했지만, 바로 한 부정적 분을 구해서 처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 그래프로 또 한번 설명해 볼게요. 932번과 동일하게. 자, 그러면 자,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이 1하고 a인데 자, 1에서 극대값을 가지기 때문에 1이 바로 작은 쪽, 바로 a가 큰 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잘라주고 자, 도함수의 바로 극값은 극점은 원래 함수의 뭐가 된다? 변곡점이 된다고 했죠. 부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서 정과 감소 증가가 되겠죠. 따라서 증가했다가 변곡점까지 감소하겠죠. 그죠? 자, 그림이 자, 증가하고 접선의 기울기 0이 되죠. 그리고 변곡점까지 감소하고 요 높이만큼 더 감소해야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얘가 바로 뭐가 된다? fx가 된다는 거죠. 여기가 바로 변곡점이 된다는 거. 변곡점은 a와 1의 평균값 2분의 a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때 극대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6분의 11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극대값을 바로 무엇으로 여기에 x자리에 1을 대입해서 찾아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F1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맞죠? 자, 이 식을 뭐 해줘야 된다? 우리는 천상 전개를 해줘야 됩니다. 곡꼴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t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t와 마이너스 at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t가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은 바로 무엇이 된다? a가 되겠네요. 얘가 비적분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0에서 1까지 기억납니까? 바로 정적분하면 개수가 답이라고 했죠. 한 부정적분의 개수가 답입니다. 자, 그러면 t제곱은 바로 3분의 1 t세제곱이 되니까 개수는 3분의 1. 얘는 t니까 2분의 a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여기는 at가 되니까 a가 되어버리겠네요. 얘가 바로 얼마다? 6분의 11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여기 fx를 구하면 바로 무엇이 된다?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x의 제곱 플러스 AX에다가 적분상수는 0이 되겠죠. 여기에 바로 그대로 F1을 대입한 값이 얼마가 된다? 6분의 11이 된다는 것을 가지고 A를 찾은 다음에 바로 그 A를 찾으면 바로 극소값은 FA일 때가 바로 극소값이 된다는 거. 이렇게 풀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풀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변에 6을 곱해 보겠습니다. 6을 곱해 보면 여기는 2고요. 여기는 3배니까 마이너스 3배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3배, 마이너스 3배. 그리고 여기는 6을 곱하면 6a가 되겠네요. 자, 얘는 얼마가 된다? 11이 됩니다. 자, 그럼 a는 3a가 되고요. 요게 마이너스 1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되니까 12가 되어서 바로 a 값이 얼마다?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이 절편, 여기가 바로 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바로 극소값은 바로 뭐가 된다? F4가 되는 거죠. 그럼 또다시 한번 0에서 4까지의 바로 t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t 플러스 a를 우리가 정적분 값으로 구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dt인데, A를 4를 구해놨죠. 4를 구해놨으니까 여기는 5가 되고 5t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5t 플러스 4를 뭐 해주면 된다? 바로 정적분 처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 또 뭐 때문에 여기에 바로 넓이를 이용해 보자는 거죠. 됐나요? 이 넓이가 바로 이 극대와 극소의 무슨 차가 된다? 극대와 극소의 높이 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게 높이 차가 된다. 자, 이것을 또 선생님은 설명하려고 자, 이렇게 토함수를 그려놓고 넓이를 구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분의 3이죠. 요 차가 4에서 1을 빼면 3이니까 3의 세제곱이고 곱하기. 자, 이 도함수의 최고차의 개수는 얼마가 되는가요? 1이죠. 1을 곱한 거. 따라서 6분의 얼마가 된다? 3의 세제곱 27이 되니까 3으로 약분하면 3, 2, 6, 3, 4, 3, 9, 27이 돼서
요 높이 차가 얼마가 된다? 2분의 9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극소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6분의 11에서 6분의 11에서 2분의 9만큼 감소하니까 2분의 9를 빼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6으로 통분하면 되겠습니까? 통분하면 11 마이너스 3배 했으니까 27이 되겠죠. 따라서 11 마이너스 27은 마이너스 16이 되나요? 따라서 마이너스 6분의 16인데, 자, 2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2, 3은 6, 2, 8이 16이 돼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8이 된다. 즉, 이 값을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봐도 마이너스 얼마가 되어야 된다? 3분의 8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932번과 933번은 동일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꼭 한번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제일 빠른 풀이는 아마도 이 풀이가 또 빠를 수도 있겠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용해 보기 바랍니다. 934번입니다. 함수 fx는 3차 함수예요. 그런데 라지 fx를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표현했죠. 이럴 때 이 라지 fx가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피적분 함수가 t로만 되어 있는 3차 함수고 연속이니까 이 라지 fx는 몇 차 함수가 되겠습니까? 4차 함수가 되겠죠. 따라서 이 피적분 함수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라지 f도 연속 함수이므로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어버리죠. 그죠? 자, 그래서 이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는다. 근데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꼴이 되어야지만 극대값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나머지는 극대값을 갖지 않잖아요. 그 네 가지 모습 중에서. 그래서 이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몇 개 존재해야 된다? 세 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즉, 극대 하나와 극소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몇 개 존재한다? 그 근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식을 미분해 보면 양변 미분해 보면 f 프라임 x는 바로 fx죠. 바로 fx가 라지 fx의 도함수가 되고, 자, 라지 f는 반드시 아래 끝이 0이니까 0을 대입해 보면 바로 이 라지 f는 0,0을 지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극대값을 갖는다는 말은 이 도함수, 이 라지 f의 도함수인 이 fx를 0으로 만드는 값, 즉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a를 0으로 만드는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는 바로 뭐다? 바로 정수 A의 값을 찾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미분에서 배웠던 문제로 생각해 보면 무엇으로 바꾸어집니까? 방정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방정식 문제로. 즉,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이꼴 마이너스 2a로 보고 좌변에 y를 붙이고 우변에 y를 붙여버리면 이 3차 함수와 이 상수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다는 말은 그래프 자체가 바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 좌변의 함수는 바로 x로 묶어버리면 바로 x제곱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이 미분을 하지 않고도 우리는 무엇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3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이 0과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이 되니까 바로 x축과의 교점이 바로
누구를 지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변곡점을 꼭 지날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하면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 하나는 0, 하나는 루트 3이니까 어때요? 그 간격이 똑같죠. 따라서 이 0이 바로 변곡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3차함수에 2차함이 없으니까 변곡점은 0입니다. 그럼 또 기억이 납니까? 1대 루트 3. 맞나요?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으면 그 극소까지의 요 길이와 교점까지의 길이는 1대 루트 3이 된다. 따라서 이 바로 극소값이 얼마가 된다? 극소가 x가 1일 때 극소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일 때가 바로 무엇이 된다? 극대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잠시만요. 자, 따라서 요 부분 요 부분이 바로 극소가 x가 1일 때, 극대가 바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1을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는 얼마가 된다? 플러스, 맞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3이니까 우리가 반대되는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y꼴 마이너스 2의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면 되겠습니까? 극대와 극소 사이를 지나버리면 서로 다른 세실근이 되겠죠. 여기를 지나건, 맞죠? 이 아래를 지나건 바로 어떻습니까? 교점이 몇 개 나온다? 세 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되나요? 자, 따라서 이 y꼴 마이너스 2의 범위가 누구보다는 작고 2보다는 작고 누구보다 극대값보다는 작고 극소값 마이너스 2보다는 크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바뀌어버리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다. 1보다는 작은 A의 범위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극대값을 가질 A의 최종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조금만 여기를 예쁘게 한번 적어볼게요. A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정수 A의 값이니까 이 속에 들어가는 정수 A는 누구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0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 A 값이 바로 0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바로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오면 미분과 막 콜라보레이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출제하니까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항상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 특히 수능에도 꼭 나오는 유형인데 지금 문제는 너무 조금 다들 여러분들 쉬운 편, 내신용의 문제니까 쉽지만 자, 어려운 문제에서도 항상 킬러 문제에서도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자, 미분하고 싶은 마음, 또 대입하고 싶은 마음이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